50대 이후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녀 교육비는 줄어들고 대신 은퇴 후에 의료비, 간병비 부담이 커지죠. 실제로 60대 여성인 저희 장모님 사례인데요. 지인 설계사분이 신상품 나올 때마다 찾아와서 가입한 보험만 8건이셨고 매달 53만 원씩 내고 계셨습니다. 이 연령대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첫 번째, 보험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이죠. 거절을 잘 못하시니까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중복은 늘어나고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꼭 필요한 보장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보험이 만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나이 들어서 아플 게 많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하게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하다 보면 정작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한 보장들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러한 과정 없이 새로운 보험을 계속 덧붙이는 건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간 무너집니다. 실제로 저희 장모님의 경우도 그렇게 해서 월 보험료를 53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줄여들었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을 월 3만 8천 원에 추가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에 입원한 후에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하루 10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하루 6만 원씩 지급되는 조건인데요. 이 상품은 다른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싼 편이지만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간병인 보장을 6개월까지만 해주는데 C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1년, 2년 이상 장기 입원을 하더라도 계속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꼭 이런 상품이 아니더라도 간병인 보험 중에서는 체증형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품도 있으니까요. 상품을 비교해보고 나한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병인 보험 추천을 드릴 때 일반 병원보다도 요양병원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저희 고객 중에서 한 분은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대학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1, 2주 만에 퇴원을 하시고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요양병원에서는 대체로 공동 간병인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여러 환자가 간병비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명을 같이 돌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인 급여화 제도를 발표했죠. 이번 제도의 핵심은 간병비 본인 부담을 30%대로 줄이겠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제도는 시행이 된다면 꼭 필요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으시고 그럼 간병인 보험 가입할 필요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 간병인 리스크 자체가 워낙에 굉장히 큰 대형 리스크이기 때문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6인에서 8인실을 4인실로 바꿔야 한다. 지원에서 벗어난 800여 개 요양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은 바뀌는 게 없다. 현재 공동 간병 형태로 6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라서 4인실로 바뀌면서 간병인도 늘면 급여화로 지원을 받아도 실제 환자 부담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설명한 부분은 많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간병인 보험은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때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집이 더 편해요.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불러서 케어받고 싶어요. 또는 저는 가족이나 형제가 없어 나이 들면 요양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재가급여 서비스, 즉 집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는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 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였고 거주를 희망하는 곳은 현재 살고 있는 집 49.8%로 높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2명 중 1명은 집을 선택한 거죠. 다행히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 바로 재가급여 보험이 보험사에서도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매보험보다 재가급여 보험을 더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재가급여 보험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장이 되는데 치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76세 여성분이 제가보험에 가입해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셨는데 이분이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아서 현재 매달 100만 원씩을 받고 계십니다. 만약 90세 만기까지 14년 동안 받게 된다면 총 1억 6,800만 원이 되는 거죠. 치매보험보다도 보장 범위도 넓고 생활비처럼 보험금이 매월 따박따박 나와서 연금 받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5060 부모님들을 위한 밸런스 보험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보험 리모델링이 우선입니다.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보험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간병인 보험, 요양병원 장기 입원은 대형 리스크입니다. 꼭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재가급여 보험, 집에서 또는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여러분, 개인 PT를 받을 때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보험도 나에게 맞는 전략과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은 그만 입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가감없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